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지? 요즘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휴대폰 너머로 친구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지는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그냥 한국어 배우는 유학생이야. 설마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겠어? 통화를 끄는 민지는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앱으로 친해진 중국인 친구 리나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박민지, 22살, 영어 교육과 3학년,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글로벌 프렌즈라는 언어 교환 앱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한 명의 중국인 여성이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름은 리나, 28살,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예요. 한국어 연습할 친구가 필요해요. 중국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민지는 반가웠습니다. 중국어도 배우고 싶었고 유학생 친구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민지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리나는 한국 생활, 맛집, 쇼핑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지는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리나가 제안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만날까요? 한국어 말하기 연습하고 싶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알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이야기 나누며 친해졌고 리나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요. 홍대 쪽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만나요. 하지만 약속 당일 아침 리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지야, 미안해요. 그 카페가 오늘 쉬는 날이래요. 홍대 거리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조용한 카페였는데, 하지만 홍대 거리라면 어디든 갈 만한 곳은 많으니까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요. 홍대역 9번 출구에서 2시에 만나요. 오후 2시,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홍대 거리. 주말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쇼핑하는 커플들, 거리 공연을 보는 사람들, 카페를 찾는 친구들. 민지는 9번 출구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리나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리나 언니, 드디어 만났네요.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시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리나는 생각보다 밝고 친근했습니다. 민지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 구경하면서 걸어요. 두 사람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나는 서툰 한국어로 열심히 말했고 민지는 천천히 대답해줬습니다. 옷가게도 들어가 보고 액세서리도 구경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리나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목 말라요. 커피 마실까요? 좋아요. 저기 카페 갈까요? 하지만 리나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테이크아웃 커피 사올게요. 제가 배운 한국어로 직접 주문해 보고 싶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한국어가 빨리 늘어요. 그럼 저는 여기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네. 아메리카노 맞죠? 네, 맞아요. 리나가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커피숍 안. 리나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로 또박또박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테이크아웃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리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리나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리나는 커피 2잔을 받아들고 매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투명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리나는 재빨리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순간 리나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병뚜껑을 열고 커피 한 잔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지야, 오래 기다렸죠? 벤치에 앉아있던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주문 잘했어요? 네. 조금 떨렸는데 성공했어요. 리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지는 아무 의심 없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테이크아웃 커피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민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쌉싸름한 아메리카노 맛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걷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마를 짚는 민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괜찮아요? 리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좀 어지러운데. 민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리나 언니, 나 좀 이상해. 민지가 휘청거렸습니다. 리나가 재빨리 민지를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어디 아파요? 안 되겠어요. 오늘은 그만 집에 가야겠어요. 민지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택시 잡을게요. 리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침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리나는 민지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민지는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리나가 기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는 민지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민지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요. 리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택시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건물들이 낡아졌습니다. 약 40분을 달려 한적한 공업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한 골목에 멈췄습니다. 리나가 의식을 잃은 민지를 부축하고 내렸습니다. 그때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수고했어. 이번에는 학생이야? 남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깨끗해. 대학생이래. 잘했어.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네. 남자들이 민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리나도 함께 탔습니다. 승합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박민지는 사라졌습니다. 대낮에 홍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부축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은 가방 안에서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많은 홍대에서 단 한 잔의 커피. 그것이 박민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운 물이 얼굴에 끼얹어졌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물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 사장님이 보자셔. 거친 목소리. 민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삐걱거렸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멘트 바닥, 벽지도 없는 회색 벽, 작은 환기구 하나. 감옥 같았습니다. 어서 일어나라고. 남자가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좁고 음침한 복도. 양옆으로 철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끌려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구는 없을까? 창문은? 하지만 보이는 건 철문뿐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조금 걸으니 넓은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애야? 남자가 민지를 훑어봤습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학생이래요. 깨끗해요. 옆에 있던 조직원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끄덕였습니다. 좋아. 아가씨는 이름이 뭐야? 민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잖아. 이름이 뭐냐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민지요. 몇 살? 22이요. 남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민지야, 여기서 잘 지내고 싶으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저를 여기 데려온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네가 멍청했던 게 잘못이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 그걸 믿었어?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리나가 그러더라. 너 약발 잘 받는다고. 약 몇 방울 안 넣었는데 금방 뻑 같다던데?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나. 한 달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리나. 리나는 어디 있어요? 왜? 친구라고 생각했어? 남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리나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야. 너 같은 애들 벌써 수십 명은 데려왔지. 민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간의 대화, 친근했던 메시지, 따뜻했던 말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현실을 받아들여. 너는 이제 우리 거야. 일 잘하면 밥 잘 먹여주고 말 안 들으면.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띌 뿐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민지는 다시 지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이었습니다. 조금 더 큰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 왔다. 너희가 잘 알려줘.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는 어둠 속에서 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20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30대, 40대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안녕. 나는 유진이야. 한 여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민지예요. 여기 규칙 알려줄게. 유진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덜 맞는지. 민지는 듣는 내내 울고 싶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는데, 저,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적어도 조직에서 내보낼 때까지는. 조직에서 내보낸다는 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팔려가는 거야.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들이 찾으러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찾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유진의 말에 민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조직원들이 들어와 한 명씩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민지는 저항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조직원의 손에 끌려 낯선 방 안으로 들여보내졌고 방 안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 같았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의식은 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욕스러움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덜 아팠습니다. 밤마다 민지는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유진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진다고요? 응. 안 그러면 미쳐. 민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죽여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뼈만 앙상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그 생각은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교육과 학생 박민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22번이었습니다. 조직에서 부여한 번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2달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저렇게 무서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새로운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민지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이에요. 여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감정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김서연이에요. 저는 박민지. 민지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도 같은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서연이 처음 끌려갈 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항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맞는 모습도 봤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이 울었습니다. 민지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위로해줄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민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지 씨, 괜찮아요? 민지 씨, 물 드실래요?
서연의 작은 관심들. 민지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 저랑 얘기해요. 제발. 어느 날 밤 민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민지는 그 말에 뭔가 느꼈습니다.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는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한 3달 정도? 이제는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3달이나. 어떻게 버텼어요? 그냥 버텼어요.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이상하게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지는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민지 씨, 우리 나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말아요. 민지 자신도 놀랐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것이 얼마만인지. 서연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꼭 나가요. 같이. 민지도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달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옥 같은 곳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편 민지를 팔아넘긴 리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타겟이 보였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강사.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젊고 예뻤습니다. 28살. 강남에 혼자 산다고 프로필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젊은 여성 실종 사건이 이어지자 수사를 위해 한국어 강사로 위장한 박지은 형사였습니다. 리나가 보기에는 완벽한 타겟이었습니다. 리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라고 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수업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박민지를 납치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리나는 2명을 더 조직에 넘겼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리나는 조직에서 인정받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리나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은 타겟을 찾아서 유인하고 조직에게 넘기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는 관심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어 강사로 위장한 박지은 형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 신청 환영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리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또 걸려들었습니다. 4주 동안 리나는 순진한 학생인 척 화상 수업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국어를 배우는 척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세요? 네,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가족분들은 자주 만나요? 아니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자주는 못 만나요. 완벽했습니다. 혼자 살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실종되어도 한동안 모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주가 지났을 때 리나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한국 가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리나는 이미 한국에 있었지만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진짜요? 우와, 기대돼요. 리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 명이 걸려들었다고. 두 사람은 약속대로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화상으로 본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조직에서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리나, 반가워요. 선생님, 드디어 만났네요. 두 사람은 명동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의 정체를 숨긴 두 사람은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리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30분. 슬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남산 야경 보러 갈까요? 좋아요. 남산으로 가는 길. 리나는 휴대폰으로 조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치, 시간, 타겟 정보,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자는 제안에 리나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산책도 할 겸 걸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두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리나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박지은 형사 역시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남자들이 뛰어나와 박지은 형사를 납치했습니다. 리나도 차에 탔습니다. 리나에게도 박지은 형사에게도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차가 아지트로 향하는 동안 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 생각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었습니다. 아지트 도착 10분 전 남자가 리나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새로운 애 잡으면 연락해. 그리고 CCTV가 없는 어두운 골목에서 리나를 내려줬습니다. 리나는 승합차와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1분쯤 걸었을까? 사이렌과 경광등을 끄고 조용히 다가오는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모두 아지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리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뭐지? 리나는 재빨리 골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경찰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특공대 차량도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직이 들킨 건가요? 아지트가 발각된 건가요? 리나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지하철역으로 달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고 곧장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리나는 중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가 새벽 2시 출발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리나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조직원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치 발각. 황 사장 체포. 도망쳐. 리나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심카드를 빼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새벽 2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조금 전 납치한 여자가 경찰이었을까?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리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탈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자신을 찾을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 도망치면 추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행기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리나는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리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직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동남아에도 있었습니다. 리나는 연락할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리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은 끝났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폐공장 아지트는 경찰로 가득했습니다.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고 지하실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3명, 여기도 2명, 이쪽에도 5명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구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민지와 김서연도 있었습니다. 박지은 형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경찰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민지와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드디어 구출됐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민지.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리나가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민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구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몸은 구출됐지만 마음은 아직 그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병원. 박민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민지에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김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두 사람이 요청했습니다. 서로만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점심 먹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민지 씨, 식사 시간이에요.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요. 우리 같이 먹어요. 배 안 고파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구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민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영양실조와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하실, 철문, 주사기, 차가운 방.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밤중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서연이 급히 일어나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민지의 불안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긴 병원이에요. 걱정 마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3주 후 서연이 먼저 퇴원했습니다. 신체적으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물론 정신적 상처는 있었지만 서연은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민지 씨, 저 퇴원해요. 민지 씨도 곧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민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민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무서웠습니다. 남자 의사가 회진을 올 때마다 민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한 달 후 민지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정신과 상담은 꼭 받으셔야 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천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납치된 이후로 4달 만에 보는 자기 방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며 음식을 갖다 줘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 끔찍한 경험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 복학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가 답장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휴학했어. 하지만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자 민지는 답장을 멈췄습니다.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편 김서연은 달랐습니다. 서연도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악몽도 꿨고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싸웠습니다.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서연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왔습니다. 3달 후 서연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서연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에 악몽을 꿨고 가끔 공황 발작도 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학교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4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믿었다가 납치당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 씨, 요즘 어때요? 우리 만날까요? 하지만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 씨, 걱정돼요. 같이 상담 받으러 가요. 민지가 며칠 후에 답장했습니다. 미안해요. 난 아직 안 되겠어요. 서연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아팠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민지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밥 먹어. 안 먹을래요. 민지야, 제발. 엄마 좀 봐.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야위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예전에 밝고 건강했던 박민지는 어디 갔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책을 냈어요. 민지 씨 이야기도 조금 나와요. 허락받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민지도 이 책 읽어주면 좋겠어요. 민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서연은 책까지 냈습니다. 강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약할까? 민지는 자책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서연은 일어서고 자신은 무너진 채로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계속 썼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한 장을 다 쓰고 다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미안해요. 세 번째 편지. 친구들에게 행복하게 살아. 나는 여기까지야. 편지를 다 쓴 민지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7층이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창문턱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천천히 창문 밖으로. 다음 날 아침, 비명소리가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민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사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지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세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서였습니다. 박민지, 22살, 대학생,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었다가 3개월 만에 구출되었지만 구출 후 6개월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부모님은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민지야, 미안해. 영정사진 속 민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납치되기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서연이 조문을 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하는데. 서연은 자책했습니다. 민지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지에게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민지 친구분이시죠? 민지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같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이 납치되었다가 구출됐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요? 알아요. 민지가 얘기했어요. 서연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지옥 같은 곳에서 위로가 됐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민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매일 악몽 꾸고 밥도 안 먹고. 죄송해요. 제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지 목까지 잘 살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은 민지가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지 부모님이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미안해요. 같은 일을 겪었는데 서연 씨는 일어섰고 저는 무너졌어요. 서연 씨를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정말 대단해요. 나는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미안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서연 씨는 나 없이도 잘 살 거예요. 강하니까.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의 회복이 오히려 민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박지은 형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구출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은은 책상에 앉아 민지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웃고 있는 민지의 사진, 구출 당시 작성한 보고서,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지은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구출했잖아. 하지만 구출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피해자들에게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민지의 파일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전히 찾지 못한 피해자들, 여전히 잡지 못한 조직원들. 리나는 아직도 못 잡았죠? 응. 중국으로 도주한 것 같은데 추적이 어려워. 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지를 납치했던 리나. 수십 명을 조직에 넘긴 리나. 그녀는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민지라는 친구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보다 3개월 먼저 납치되었고 같은 날 구출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몸은 구출되었지만 마음은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구출이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구출 후에도 오랜 시간 고통받습니다. 악몽, 트라우마, 우울증. 서연이 민지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밝게 웃는 민지였습니다. 이 친구는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단지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학생들 중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대낮에 사람 많은 홍대 거리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에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6개월 후 서연은 민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민지 씨 저 왔어요. 서연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즘 바빠요. 강연도 많이 다니고 책도 잘 팔리고 있어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민지 씨 기다려줬어야 하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나보고 강하다고 했죠? 근데 저도 약해요. 아직도 무섭고 밤에 악몽도 꿔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민지 씨 목까지 살 거예요. 약속해요.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 어딘가 리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수배가 내려진 한국은 위험하지만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리나는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프로필,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지은 형사는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나의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박지은 형사는 언제가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중 일부는 구출 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매년 수십 명의 젊은 여성이 유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박민지는 구출 6개월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치료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낮이라도 사람 많은 곳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인신매매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민지를 기억하며